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 넘게 빠지고 반도체 종목군들이 부진한 여파로 나스닥 1% 넘게 하락했습니다. S&P와 다우 지수 역시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3대 지수 하락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만 우리 증시 어제장에서는 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넘는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뉴욕발 여파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로는 양지수 모두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 무난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0.1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600선 터치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29%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69,100원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상 체결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예정이나 포스코 홀딩스 1% 빠진 채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1.1%대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 역시도 0.95%대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 0.76%,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0.32%, 0.43%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스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29% 그리고 에코프로가 0.18%, 에코프로 형제주가 오늘 장에서는 조금 더 붉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볼 텐데요. 6위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무래도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오늘에서 내일 사이에서 발표될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LB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 빠져나가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SM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 체결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종목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이 로보스타는 그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은 그 반도체 장비하고 트랜스퍼 로봇 등의 그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 이 로보스타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고요. 특히 이제 LG전자가 지분율을 한 33.41%를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LG전자의 로봇 이슈에 따른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상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언어로 작성된 그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해를 하는 그 그 처리 기반은 인간형 그 조종사 로봇인 결국은 이것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한번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이 기업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그 해당 카이스트 교수가 그 동사의 사회 이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모멘텀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LG전자의 로봇과 관련된 방향성에 따라 이 로보스타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달에 정부에서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첨단 산업 로봇 전략이 지난 3월부터 이러한 그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상반기 말로 좀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고 그 아직까지 좀 발표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한 180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에 따른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로봇스타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정부 정책인 모멘텀이 좀 부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여러 기업들이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 환경을 굉장히 좀 넓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부 정책인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상 이제 4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4월부터 7월 말까지 7월 초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동사 역시 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구간인 현재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3만 원 부근부터 32,600원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매물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위에 지금 별다른 좀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4만 원 이하에 굉장히 좀 매물대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1차 목표가로 36,000원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LG전자인 로봇스타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이 미래컴퍼니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사실상 오늘은 지금 반도체 이슈, 그 미중 무역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아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은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에 대해서도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향후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년간 양산 검증을 거쳤고 또한 이제 그 작년 1분기에 고객사의 양산 장비 일대를 좀 공급을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 장비를 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굉장히 좀 강자였던 일본의 디스코사가 있는데 그 디스코사의 이제 독점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그 이 미래컴퍼니가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양산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은 미래컴퍼니는 계속 좀 장기적으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여기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1분기 영업이익이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3%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규 사업으로 3D 센서 모듈과 그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 로봇인 레보아이 개발을 좀 했고 또한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엮여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수술용 로봇과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좀 특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도 뭐 그 실제 그 상용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테스트를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대한 비뇨 내시경 그 로봇 학회에서도 로봇 수술 발전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 원자력 병원에서 레보아이 로봇 수술을 100차례 달성을 해서 의료기로서도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흐름들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인 그 디지털 치료기기 그리고 인공지능 AI 등의 그 통해서 정식 건강보험 등재 전에 최대 3년간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정부 정책으로 좀 부각을 받았던 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컴퍼니가 단순히 그 반도체 종목으로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도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모멘텀이 두 가지 같이 다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 등재 방안 등이 지금 논의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7월 그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포지션이 일부 좀 나와오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이탈한 흔적이 없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미래컴퍼니는 만약에 조정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추세가 전향이 돼서 어느 정도 좀 보합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면은 재차 5만 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타이밍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반도체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시초가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 손절가는 42,5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도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촉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종목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 시초가에서도 한번 진입해봐도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함께 오늘 장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는 양지수 모두 붉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간밤이었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예상 체결 지수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 사이 발표되는 미국 CPI 지수 함께 지켜봐야 하고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역시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염두에 보시면서 오늘 시장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 모두 지금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 제가 우리 증시 8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도 말씀드렸었죠. WTI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천연가스 역시도 폭등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시장 지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문을 열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양지수가 모두 빨간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지금 이내 반전 뒤집혔습니다. 코스피 0.55%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600선 지금 이탈한 모습입니다. 2590.8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0.58% 내리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900선 지켜줍니다. 903.7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떤 종목군들 지금 개장 직후에 움직임 보여줄지 코스피 코스닥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이제 전방 사업에 대해서 신비전 발표도 있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정할지 방향성을 다시금 구상한다라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이 시스템 반도체군들 종목군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까지 이어갔으면 좋으련만 삼성전자는 0.87%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도 0.35%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도 오늘 지금 1.63%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화유 코발트와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링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45% 밀려나가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하락폭 큽니다. 1.35% 지금 1.6%까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1.54% 그리고 포스코는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운수장비 쪽 현대차는 0.37%가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더욱더 파란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 지금 2% 가까운 1.71%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비슷한 모습입니다. 완성차 기아 0.63%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 쪽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지금 제약 쪽도 크게 움직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8%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9%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이 1.15% 그리고 한미약품이 0.31% 내림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9% 붉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바로 이어서 은행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 지금 은행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은행주 계속해서 모비스의 강등 여파로 미국장에서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카카오뱅크는 0.89% 그리고 기업은행은 0.00% 지금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욱더 파란 모습이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지금 에코프로만 1.24% 빨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파란 모습이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에코프로 BM 0.87% 내림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밀려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고 이오테크닉스 4% 그리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코스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꼭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푸른 모습 보여주면서 SNS텍 같은 경우에는 4.88%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인텍플러스 4% 그리고 리노공업 3.3%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오락문화 쪽 엔터 쪽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락문화 지켜보시죠. 오락 쪽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0.08%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M은 1%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35%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0.61%, 파라다이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저희가 오늘의 일면에서 그리고 저희 면세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파라다이스도 짚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10% 가까운 9.07%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도 꼭 지켜봐야죠. 강건우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개장하고 지금 5분 정도 지나고 있는 9시 5분입니다. 제가 업종별로 먼저 좀 살펴드릴 건데 오늘 참 특이한 업종이 섬유의복 그리고 유통이네요. 양 업종이 상당히 강해서 좀 이따가 이제 반 소장께 좀 물어봐야 될 그런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게 전기전자 쪽이 많이 약하죠. 장 초반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순매수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잡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권에 지금 가 있다. 특히 후공정 장비 쪽에서 좀 많이 좀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소장님, 미국에서 말이죠. 아직도 중국을 이제 태클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AI하고 반도체 쪽에 중국에서 뭐 잘할 수 있는 거 좀 차단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게 부각된 그 포인트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미중 그 갈등이 좀 이어져 있는 것도 좀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날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그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AI 쪽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것을 좀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좀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 봤을 때 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국내에서는 전기전자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세가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에 다시 좀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그 해외적인 변수적인 이슈를 통해서 오늘 그 장에 좀 부각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도체에도 회복의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추가 조정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먼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는 체크는 하되 너무 민감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타이밍을 잡아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상당히 특징적인 게 이제 유통 쪽하고 지금 섬유의복 쪽인데 제가 이 종목들을 쭉 보니까 말이죠. 신세계,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3일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뭐 6.7%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 7.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최근에 많이 좀 그 각광을 받았었죠. 오늘 다시 폭등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8%, 코스맥스 6%, 클리오 11%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의류 쪽도 말이죠. 의류 쪽도 지금 4.9%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한세실업 2.9, 영어무역 4.6,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5.8. 뭐 지금 주문 실수가 아니겠죠. 어제는 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폭등을 하더니 오늘은 이쪽 의류, 뭐 도소매 난립니다. 이거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큰 이슈가 나왔던 게 그 중국 정부에서 지난 9일에 중국인의 그 한국행 그 단체 비자,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사를 우리나라에 좀 전달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 그 재개 시점이 오는 그 11일부터 좀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반영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섬유의복 쪽의 경우에는 사실상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영향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좀 특이한 부분들이 LCC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느냐가 주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도 제가 보면 경기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나 소비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기존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굉장히 좀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한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LG생활건강 역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지만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흐름들이 중국의 요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숙박이든 뭐든 그러한 관광 위주로 많이 돌아다닐 거고 그런 상황에서 또한 이제 뭐 호텔이나 뭐 카지노 쪽도 많이 갔다 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면세점에 들렸다가 이제 물건을 살 거고요. 그러면서 재차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관련된 사이클이 다 모두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한 번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지금 로봇이든 AI든 한 번 정도 상승을 받다가 다시 좀 재차 조정이 나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오전장이긴 하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재차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시적으로 요즘은 웬만한 섹터에서 차익 실현이 좀 대규모로 나와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지금 상승한 거에 대해서 체크만 하고 재차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력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크고 섹터가 계속 좀 유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보수적인 접근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쪽 어제 뭐 일단 좀 봐야죠. 근데 오늘은 좀 눈치 보기를 장 초반에 좀 하고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주가 약간 멈칫거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다시 가보면 말이죠.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 95억 정도 에코프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강보합에서 지금 거의 보합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1.7% 오늘 프로그램 19억 정도 이렇게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주 이거 피크를 넘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제약바이오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의견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가 전에 또 관련된 미국과 관련 내용들이 또 어느 정도 초전도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제차도 이제 양극재 쪽으로나 2차 전지 쪽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또 흐름을 보니까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을 하는데 또 초전도체 쪽에서는 좀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전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좀 재차 또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저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 때문에 좀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초에 그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 좀 내려가면서 2만 명까지 또 내려가면서 재차 좀 조정을 받다가 전거래일은 또 그 비만 치료 때문에 다시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에 당뇨 치료 쪽에 치료 쪽만 좀 너무 포커스를 잡을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정부 정책과 좀 연결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러한 지금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는 당연히 복합적으로 가져가되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바이오와 융합되어 있는 기업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SK 바이오팜이 계속 좀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그 초반에 상장했을 때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4만 9천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공모가 부근까지 왔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조정폭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 SK 바이오팜이 세도바베이트에 대해서도 그 하반기 때 좀 기다려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SK 바이오팜에 대한 그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금 여러 가지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SK 바이오팜은 또 그 뇌전증 관련된 치료제인 그 디지털 치료제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쪽의 기업들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반 소장 보내기 전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85불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아주 강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오일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7%, 2.1% 각각 이렇게 오르는데, 재밌는 거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항공주들을 좀 내려가야 되고, LCC들 뭐 예상 방향은 잘 나왔습니다만 이익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 미스했다 이래가지고 조금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이 오는 거는 말이죠. 아까 장 초반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관련되는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제일 주요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 유가는 계속 사우디 감산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기존에 반영을 못 받았던 이슈도 있었고, 이러한 이슈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치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테마성의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좀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뉴스든 지금 서울경제TV 방송을 계속 좀 시청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정민 소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여쭤보기 전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개장 직후로는 살짝 올라가면서 시작하는가 했더니 다시금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특히 이제 밤 9시 반이죠. 네, 국내 시간 9시 반으로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또 CPI 이제 지수가 발표가 되는 만큼 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욕 증시에도 좀 영향을 끼치면서 경계심이 좀 발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이제 오전장에 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오후까지는 좀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이제 흐름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다가 오늘은 또 이제 유통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급 순환매가 좀 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업종 차별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이제 그 테마를 타서 이제 올라갔던 이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바이오주들 현재 바닥권에서부터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저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고 있고 쉽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유통업 쪽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네, 유통부터 이제 면세 쪽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도 꼭 네,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소비자 물가지표 지금 나올 예정이죠. 변동성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 차별화 전략 저희와 끝까지 대응책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호텔 신라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비자 중단 해제 기대감의 호텔 신라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위는 SK 하이닉스. 321단 4D 낸드 샘플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낸드 플래시 경쟁력이 지금 증명이 된 상황이네요. 자, 3위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4위는 신세계. 5위는 삼성중공업,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심리 반등 수혜를 노려볼 만하고요. 삼성중공업 2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 3사 중에 가장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개장 직전에도 로봇주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반기 증시를 끌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휴마시스, 3위는 SM, 4위 시젠, 5위는 심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코스피,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래도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장 1.6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1.75% 상승세 그리고 LG 생활건강 지금 9.78%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신라는 지금 10%대 그리고 신세계 7.77%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코스피 어떤 종목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신세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 시장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음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비자 발급이 좀 풀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이제 신세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떠한 테마성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또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22년 11월까지만 해도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 86포인트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이제 100포인트를 또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이제 또 이제 여행 성수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면세나 유통 쪽에 대한 판매량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통업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 4분기가 거의 이제 성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 이제 기대 실적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대 실적 대비했을 때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5배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가 뭐 20만 7,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부터 한 18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23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신세계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7.77%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발 기대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신세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볼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SM이 0.96% 그리고 휴마시스가 0.67%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98%, CGN 0.44%, 심텍이 3.19%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군 조금 더 살펴봐야 할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15만 3,400원 또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접근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국채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들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대기업들의 또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이런 투자 모멘텀은 2분기 때는 좀 다소 부족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성장성은 이미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의료라든지 법률 그리고 산업화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개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너무 이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4년간 영업이익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작년에 한번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한번 또 적자로도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기에는 지금 신규 관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실 거라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추후에 12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좀 담아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정고점 부근이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도 짧게 10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12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0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따라가 마라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아쉽지만 이 종목 한번 좀 놓쳐야 할지 이렇게 판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따라가 마라 코너고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일단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사실 코로나 테마가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을 좀 보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 업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노보노디스크 이 위고비를 이제 개발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신약 경쟁사들의 신약 경쟁사들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역시도 한국에 맞춰서 이 비만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식약처에도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계획까지도 마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을 보실 때 좀 임상 3상에 임박해 있는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상 3상은 거의 임상 단계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상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단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바이오 업종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매출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게 되면서 임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은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품목들이 매출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매출액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체적인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5년 이래 최대 실적을 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임상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3분기부터 또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약 라이선스를 체결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일스톤 방식의 라인업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반기 모멘텀을 좀 끌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2만 1,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32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38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지금 32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38만 원, 손절가는 28,000원 이하선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28만 원이죠. 자,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모멘텀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에서 한미약품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게임주가 지금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지금 실적이 대부분 좀 하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게임사들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카지노를 이제 온라인 개발을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게임 개발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 실적 부진과 성장성이 좀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2분기에 호실적을 또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바닥권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조금 하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이즈 게이밍에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금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카지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이제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사행성 쪽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에 대한 제재가 좀 강하기 때문에 북미 시장 위주로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도 3분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실제 재화 획득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빙고를 통한 이런 스킬 게임을 통해서 이런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경쟁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슈퍼네이션이라는 기업을 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게이밍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게이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가치가 5조 원 정도로 또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실적 반영에도 좀 크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3년 예상 실적 대비 내 PER이 현재 9배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이상대 그리고 이제 매년 1,400억 원 이상의 현금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건전하다라는 점에서 게임주 치고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42,6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5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42,600원 선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이하입니다. 자, 게임 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회복이 더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W게임즈를 꼽아봤으니까요.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가봐라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따라가 마라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하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매집을 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GS 리테일 역시도 이제 유통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뭐 GS25시 편의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슈퍼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 사업 부분이 현재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로 갈수록 소비 심리가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까지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중요한 시즌이죠. 2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94% 늘어난 또 972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시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슈퍼마켓 쪽이 굉장히 고공성장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마트 가격이 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면서 반사익 수혜를 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명한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랑 이마트가 대표적이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판가 인상을 너무나도 지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고 있고요. 판매량 감소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슈퍼마켓 쪽으로
수요가 좀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익수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소형마트에 비해서 한 4-5배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대형마트 매출이 1% 정도 감소를 한다면 오히려 이제 슈퍼마켓 쪽은 4-5%까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충분히 하반기까지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할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3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3거래일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변동성은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가에 담지 마시고 항상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22,000원대까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중을 좀 나누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최소 올해 실적 대비해서 3만 원대가 적정 주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20만 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리지만 손절보다는 조금은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만 원이죠. 저희 GS 리테일 살펴봤습니다. 바닥권에서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슈퍼마켓, 호텔 전 사업에서 좋은 모습, 골고루 성장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이하 단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지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600선 다시 하회하는 모습이죠. 0.38% 내려가면서 2,595.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연출하고 있네요.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종목 2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로보스타와 그리고 미래컴퍼니 꼽아봤고요. 개장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따라가 말할 시간으로 3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미약품, W게임즈, GS 리테일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소식으로 내일 역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